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는 지식 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서울에 집을 사라. 부모가 서울 유주택자면 자녀도 서울 유주택자가 된다. 집값 상승의 최대 수혜층은 서울 이주택자다. 상급지 갈아타기를 위한 최적의 시기는 언제인가? 통계적으로 입증된 중산층 진입 방법을 알아보자. 지난 시간에는 조규동 씨의 세습 중산층 사회를 정리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데도 왜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양극화와 저금리가 그 원인이었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앞의 두 개의 영상을 참조하시고요. 오늘은 부모의 서울 주택 소유 여부가 자녀 세대에 어떻게 대물림되는지, 서울에 집을 보유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기회를 잃게 되는지, 최근 몇 년간 집값 상승의 최대 수혜자가 서울 이주택자였다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년 전에 저와 같이 직장 생활을 하던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후배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서 내에서 이 후배가 은근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입사원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후배의 부모님은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셨는데요. 1997년 IMF로 집값이 크게 떨어졌을 때 그 아파트를 사셨다고 합니다. 놀라운 해안이죠. 그 아파트의 가격은 지금 28억입니다. 2014년 가격으로 비교하더라도 보유하는 것만으로 1년에 2억씩 자본소득을 가져다 준 것이죠.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여행을 가신 분들은 위대한 건축가 가우디가 남긴 카사 밀라와 카사 바띠오에 가보셨을 겁니다. 이 두 건물이 있는 곳이 그라시아 거리인데요. 바르셀로나에서도 부유층이나 축구 스타들이 산다고 합니다. 그라시아 거리는 100년 전에도 부유층 거주지였고 지금은 더욱더 비싼 곳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전 세계적인 관광 도시가 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수요가 스페인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수백 배 뛰어오른 것이죠. 카사 밀라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지금은 그 가치를 매길 수도 없습니다. 분양가가 높았기 때문에 당시에도 돈 있는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지만 지금은 재벌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미국 대기업 회장이 어린 딸의 명의로 카사 바띠오를 매입해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미국 뉴욕에는 센트럴파크를 전면으로 바라보는 고급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제클린 케네디가 거주하기도 했던 아파트인데요. 일반에는 매물로 나오지도 않고 부유층 사이에서만 아름아름 거래가 된다고 하죠. 매수자는 물론 임차인도 까다로운 사전 자격 검사와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의 선점 이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부동산은 굉장히 불공평한 재화입니다. 목 좋은 곳의 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인기 지역의 가치는 시간에 비례해서 높아집니다. 인기 지역에 먼저 입성한 사람들은 보유하는 동안 가만히 앉아서 자본 이익을 누리고 그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줌으로써 부를 이전시키죠. 불공평하지만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선택은 개인의 몫입니다. 처음에 말한 후배의 부모님을 포함한 소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선점 이익을 깨닫고 하루라도 빨리 중심지로 들어갑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죠.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요. 문제는 이러한 부동산의 선점 이익이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기동 씨가 쓴 세습 중산층 사회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볼 때 부모가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도 서울에 집을 마련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어서 아무래도
자기가 자란 곳을 더 친숙하게 생각하고 여건만 되면 그곳에 정착하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자란 아이들이 서울에서 대학에 진학하고 그곳에서 취직을 해서 서울에 정착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서울 출신의 자녀들은 웬만하면 경기도 신도시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겠죠. 거주 요건은 경기도 신도시가 훨씬 더 쾌적한데도 익숙한 곳에 자리 잡으려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게다가 부모가 서울에 집이 있다면 그동안 집값 상승의 수혜를 받았을 것이고 자녀가 결혼해서 정착하려고 할 때 상대적으로 더 쉽게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습 중산층 사회에 따르면 부모가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는 비율이 대폭 높아지며 부모의 근로소득이나 교육받은 기간 등은 자녀의 주택 소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부정적이면 자녀 세대도 무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교육 수준이 높고 주택을 소유할 능력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이 책은 더 나아가 이제 강남 3구만 아니라 서울의 마용성, 즉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에서도 주택 소유가 세습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서울 요지의 집을 매수하기에 좋은 시점일까요? 최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집값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동산 상승기입니다. 비싼 집과 싼 집의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죠. 아무리 좋은 지역의 집이라도 너무 비싼 가격에 사게 되면 큰 이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게다가 집이 있어서 그동안 집값 상승의 수혜를 어느 정도 누린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지금까지 무주택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비싼 집을 사기에 적합한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무주택자들은 언제 서울에 집을 사야 할까요? 제 생각엔 코로나 팬데믹으로 조정기가 길게 유지되면 급매로 접근하거나 몇 년 후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에 들어서면 그때 상급지로 업그레이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번 부동산 상승기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이 책은 서울에 거주하고 2주택을 보유한 중산층이라고 말합니다. 2017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다주택자는 전체 주택 소유자의 15%인데 이 중에서 12%가 2주택자입니다. 통상적으로 중상위층이 투자 목적으로 추가로 보유하는 주택은 한 채 정도이며 많아도 두 채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중산층이 되려면 하루라도 빨리 서울에 집을 마련하고 부동산이 침체기에 접어들 때마다 업그레이드를 해서 좋은 지역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고 있는 집의 대출을 갚고 여유가 되면 한 채를 더 마련하고요. 이것이 한국에서 통계로 입증된 중산층 사다리를 타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보유세가 점점 더 강화되고 토지 공개념 이야기까지 나오는 지금 사는 집 말고 투자 목적으로 집을 또 보유하란 말이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배우 수요가 늘어나고 자본이 집중되는 강남 같은 곳이 아니면 살고 있는 집 한 채로는 돈을 벌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정도죠. 지금은 정부가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세금과 대출 규제로 부동산 가격, 특히 비싼 지역의 상승을 막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빠지면 정책은 바뀝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그렇게 해왔고 이번 정부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복지는 확대하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기는 부양해야 하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부동산 보유세와 부유층 증세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사실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증세를 해야 하지만 인기가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정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부동산이 침체된다는 것은 곧 경제가 침체된다는 뜻입니다. 수출이 잘 안 되면 내수라도 살려야 하는데 부동산이 침체에 빠진 상태에서는 내수 활성화가 불가능합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